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지연될 거라는 뉴스에 유럽 증시 역시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우 역시 1%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한국 증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코스닥은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수급 역시 코스닥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연일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보셔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우와 나스닥은 왜 계속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왜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5시 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마이너스 0.9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틀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다우는 매일 아침은 상승을 하고 장 막판 1시간 정도를 앞두고 계속 마이너스 하락 전환을 하거나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나스닥은 장 막판에 급등을 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장 막판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1.41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플러스 0.51로 마감이 돼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양 이틀을 보시면은 음봉이 나왔어도 계속 어떻게든 나스닥은 상승으로 가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했어도 상승폭이 낮거나 혹은 그 다음날 상승폭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항상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장이 딱 시작되면은 나스닥 야간 선물은 빨강색을 가리키고 있고 S&P 500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다우하고 S&P 500은 내려가는 쪽이고, 나스닥은 그래도 빨강색으로 만들고 끝납니다. 우리 코스닥과 비슷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다우와 나스닥을 잘 지켜봤는데, 나스닥이 새벽 3시 21분까지는 이렇게 플러스 1%를 가리키고 있었고, 다우 역시 나쁘진 않았어요. S&P 500도. 그런데 장 막판에 갑자기 휙 빼버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0.91로 끝났는데, 다우가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비슷해요. 다우에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 기술주는 없어도 우리 일반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트 관련주, 월마트라던가 혹은 항공주, 보잉, 델타라던가 이런 주식들이 전부 다 다우에 상장이 돼 있어서 이 실물 경제에 영향이 받는 주식들이 다우에 쏠려 있고, 반대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그 이외의 회사들은 전부 다 나스닥에 쏠려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최근에 고용 부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 시총 상위주가 못 가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다우처럼 계속 주춤주춤 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다우가 이렇게 하락한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바로 민간 고용 지표였는데, 이전에는 실업보험 청구 수가 2천만 건, 3천만 건을 넘었다, 이 뉴스가 나온 거와 달리 이제는 아예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안 202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고용 해고와
무급 휴직이 해고로 돌변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 지표와 그리고 소비 심리는 정말 최악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5 이상으로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계 증시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엔 많이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게 모두가 하락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푸세다 베팅을 해버리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오히려 숏을 쳐서, 반대의 결과 때문에 숏을 쳐서 숏커버링이 나와서 지금 현재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증시와 상관이 없고 해외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MS라던가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회사가 계속 있어서 어떻게든 좀 버티면서 올라와도, 다우는 뭐 항공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항공, 여행, 호텔, 레저 전부 다 품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보고서가 나오거나 혹은 경제 성장률 이런 것만 좀 나와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코스닥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나스닥과 코스닥은 진짜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오늘 코스닥은 또 한 번 1%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웃긴 사실이, 뭐 금이라던가 달러라던가 안전자산도 같이 오르고 위험자산도 같이 오르는 이런 웃긴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증시의 거품이 어마어마 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보세요. 11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600만원이던 비트코인도 갑자기 1100만원까지 올라오고, 모든 게 지금 다 이상 증후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어제도 그랬지만 이렇게 우리 증시가 끝나고 1%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자, 오늘 오후가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나오면서 다우는 또 한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우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으니까 오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 나스닥은 좀 조정줘도 될 것 같거든요. 넷플릭스라던가 혹은 아마존 이런 애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 5일 가까이 계속 상승만 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 나스닥이 조정을 준다고 해도 뭐 지금 쉽게 증시가 꺾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꺾이려면은 지금 럼프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럼프형이 중국만 안 때리면 되는데, 어제도 중국을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라던가 또 한 번 중국을 공격하는 말을 했었죠. 자, 이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우리 럼프형이 중화권에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맞아, 중화권에서 이걸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는 약간 스탠스를 중립 기여를 받고 중립으로 바꿨어요. 이 뉴스만 봐도 폼페이오 장관이 나와가지고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미국 언론이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 호주에다가 자꾸 저런 기사를 제공하는지 호주 언론에서도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무튼 어제 또 우리 럼프 형이 미중 무역협상 1단계에서 농수산물을 중화권에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구입을 얘네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약속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니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럼프 형이 자꾸 도발만 안 시키면은 어느 정도 증시가 안정화되면서 그냥 좀 횡보를 하든 그런 식으로 갈 텐데, 우리 럼프 형이 좀 찬물만 좀 끼얹지 않으면 갈 수 있는 증시가 지금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화권은 코다리 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 이행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 원래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농수산물 구매한다고 해놓고서 이 중화권에서는 구입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빨리 사라 빨리 사라 빨리 사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매번 협상문을 써든 뭐 도장을 찍든 만나서 악수를 하든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든 계속 중화권은 시간 끌 겁니다. 왜? 이번에 재선 안 되면은 어차피 이거 다 무효로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11월 달까지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 끌면 되잖아. 저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만 안 나오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별로 밀릴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미국에서 실업급여 청구자 수를 발표하는 날인데,
이 지표가 나올 때마다 미국 대통령인 럼프 형은 시선을 항상 다른 곳으로 돌렸죠. 실업수당 청구 건 수가 3천만 건을 돌파하자 럼프 형에게 기자들이 다가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무슨 말을 꺼냈죠? 지금 실업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우디하고 러시아 유가 감산 소식이 나오고 있다 하면서 전혀 다른 뉴스를 꺼내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버렸고, 그 결과 실업자 청구 건수가 3천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또 실업자가 증가를 했어. 그러면은 또 기자회견이나 인터뷰하면서 경기 부양책 혹은 중화권을 압박하겠다라면서 뭔가 다른 뉴스로 또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증시에 악재로 적용할까 호재로 적용할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전 상승하고 있어도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또 무슨 뉴스 터지겠지 해서 약간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나스닥과 코스닥은 조정을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 쉬지 않고 3일 동안 계속 올랐는데. 그리고 환율은 보시면은 1225원. 전혀 변동이 없죠. 어제랑 똑같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려서 25불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현재는 23불. 그리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막판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거센 매도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렸고, 그 덕분에 코스피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내렸는데, 진짜 얘네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뭐 지수가 2000을 뚫고 올라가던가 말던가 할 텐데, 다른 종목이 아무리 가도 얘네 시총 상위주 안 움직이면 코스피는 상승에 걸림돌이 계속 생기는데, 지금 오르든 내리든 개인분들이 지금 1조 원씩 막 사니까 솔직히 무섭기도 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온다면은 여기서 수익 본 사람은 이날 산 사람 빼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빠져서 여기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날 산 사람 빼고는 모두가 손실로 돌변하게 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횡보가 기대가 됩니다. 이날 우리나라가 휴일만 아니었어도 바로 렘데시비르 뉴스 때문에 여기까지 찍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좀 놀아야 되는 주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진짜 너무 아쉽고, 만약 렘데시비르 뉴스 나와가지고 2위에서 놀았으면 이제 5만원선 계속 지켜주면서 여기서 공방전이 일어났지 여기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48,000원선 지키고 갈까 아니면은 또 위쪽으로 한번 돌파를 시도할까 좀 아리송하네요. 왜냐면은 금투가 오늘도 매수를 일단 했거든요, 삼성전자를. 근데 오늘 보셨어요? 아침에 기관은 매도였어요. 기관은 아침에 매도를 하고 다시 산 거예요, 매도를. 자, 기간 아침에 매도였죠. 그리고 우리 아침 매동 어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기관은 일단 1,000억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매수 전환으로 했기 때문에 얘네는 차익 실현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장 중후반에 다시 매수로 이렇게 전환해서 기관이 매수로 잡힌 건데 아주 징글징글해요. 하이닉스도 매도하다가 장막판에 매수로 잡히고, 이렇게 반도체 투탑 종목이 하락과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뭔 줄 알아요? 오늘 코스닥에 반도체 혹은 휴대폰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침부터서 하락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주가도 내리고 있는데 KC, SNS텍, AD테크놀로지, SFA 반도체, 유니테스 전부 다 상승 중입니다. 전부 다 그냥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코스닥 반도체주가 올라가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못 찾겠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렇게 쫙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얘네가 먼저 상승을 해.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틀에서 3일 뒤에 코스닥 반도체주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적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나요? 아니요. 계속 횡보 중이에요. 오르긴커녕. 근데 AD테크놀로지가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서 7.68%나 상승을 하고, SFA 반도체가 아침부터서 7.97까지 쫙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왜 상승할까? KH바텍도 그렇고. 이게 지금 반도체는 업황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수출무역 지수를 보시면은 4월 달에 반도체는 마이너스 30% 나왔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99개월 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고,
자동차하고 반도체에서 가장 크게 나왔는데 이런 애들이 갑자기 확 오른다라. 그리고 휴대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 20가 20% 매출 감소가 일어났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6조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세요. 삼성전자 어땠어요? 2017년도에.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7조 정도 나왔어요. 예전에는. 예전이라고 해봤자 2년 전이죠. 근데 올해 지금 실적이 얼마 나왔죠? 6조 약간 넘었고 지난 연도에는 얼마였습니까? 7조 약간 넘었습니다. 한 분기당. 근데 실적이 계속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난리죠.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반도체 구조적 개선 확인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마예요? 영업이익 6조 4천억 원. 뭐죠? 작년에 7조였는데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17조 막 이런 식으로 분기당 실적이 나오던 회사가 지금은 6조만 나와도 깜짝 실적 대박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지금 코다리 식구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이던스를 낮춰놓고 그 가이던스를 충족했으니까 실적 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실적은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인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애플, 마소, 페이스북, 넷플릭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실적 가이던스를 코다리 식구 때문에 낮춰놨고 그거보다 잘 나와서 실적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라던가 가이던스를 안 잡는 회사가 많습니다. 왜? 다른 코스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막 이 기관과 외국인 사는 거 보시면은 외국인만 사고 있고 기관은 안 사는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보통 코스닥 계잡주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기관이 전혀 레포트를 안 쓰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나와도 깜짝 실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적이 나오면 여기 뭐 속보 뜨는데요. 그거는 이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쓴 뉴스라서 상관이 없고 보통 이렇게 클릭해도 예상치를 보면 여기 2라고 적혀 있거나 예상치가 아니라 실적이 나왔으면 이렇게 P로 적혀 있는데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아직 실적을 안 발표한 회사들이 많은데 갑자기 오늘 급등이 나온 거 보고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잠깐 올리고 빼먹으려는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6%까지 올려놓고 3%로 마감하고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반도체 뽑아먹을 수 있는 코스닥 반도체들 몇 개 올려놓고 장난치려는 건가 이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별로 안 나왔는데 코스닥 반도체는 못 가거든요. 2분기도 그렇고 보시면 오늘 상승했던 SFA 반도체도 실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실적이 안 나왔어요. 오늘 3%까지 올렸던 KC텍 역시 실적이 안 나왔고 오늘 막 급등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나왔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실적이 나오면 분명히 빠질 만한 주식들인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올리고 장난치려나 아니면은 오늘 코스닥 지수 오르면서 그냥 따라간 건가 좀 긴가민가 합니다. 실제로 KC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만 샀고 잠깐 위에서 꼬시고 던지고 그냥 메릴 린치가 장난치고 튀었거든요. 메릴 린치가 이렇게 하루 만에 장난치고 튀었잖아요. 얘네가 매수로 잡히면 둘 중 하나예요. 끝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팔고 튀고 아니면은 장중에 팔고 튀고 둘 중 하나의 패턴이 보이는 게 메릴 린치인데 오늘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이게 뭐 장중에 찌라시가 떠가지고 시간 외에 붙어서 막 매수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닌 종목들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뉴스도 없어. 근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내리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올릴 만한 이유가 없던 주식들이 하나씩 움직이고 있다. 고점의 신호일까 아니면은 소외받던 주식들을 올리는 걸까. 계속 뇌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게 5월 초부터서 뭐 장 시작하자마자 어제도 보여드렸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아니 1,000만 원 갔다가 월 초부터서 그냥 100만 원이 찍히는 거 보고 지금은 장이 좀 이상하구나. 신용을 썼으면 모르겠는데 신용도 안 쓰고 그냥 10%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딱 찍히는 거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 30분밖에 매매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연속으로 제가 승리를 계속하고 어떻게 그냥 30분 만에 3% 4%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정말 비이상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수익을 받고 오늘도 이제 지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까 말까 이거 근데 매매가 왜 이렇게 쉽지 하면서 막
자꾸 막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불안감. 다른 사람들은 매매가 잘 풀리면은 드디어 내가 실력이 빛을 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준 수익이고 최근에 지수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지수 빨로 내가 수익이 난 거지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난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무슨 사가지고 30분 만에 3% 4% 이렇게 막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11시 반만 되면 또 슈팅이 나오고 이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근데 그거는 지수가 종가 고가까지 간 날이 많았기 때문에 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런 증시가 끝나면 저도 좀 깨질 텐데 최근에는 저 깨진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는 지고 싶어도 그냥 지가 알아서 종가 고가로 가거나 지가 알아서 그냥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절대. 왜? 아니 오른 종목이 1000종목이 넘는데 내가 그냥 눈 감고 찍어도 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1000종목 오를 때는. 근데 이럴 때 개인분들은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안다니까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오른 날이 더 많은데 종목이 그냥 반 이상이 올라가는 날이 이럴 때라던가 90% 오르는 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냥 이 지수 빨로 인해서 수익이 난 건데 최근에 진짜 너무할 정도로 좀 과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MC넥스, KH바텍 이런 애들도 여기 VI 찍을 때까지 막 종가 고가로 올리고 그래서 기간 외인 양매수 수급 이런 것도 들어온 것도 좋긴 좋는데 저는 이게 왠지 찜찜해서 닭찜이라도 먹을까 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계란찜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랐던 뭐 흥구석유를 비롯한 S-오일,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은 오늘 그냥 또 다 빼버리는데 유가가 지금 23불인데 낮은 건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10불에서 지금 거의 100% 올랐는데 100%. 유가가 지금 24불이면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건데 왜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냐. 이것도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여러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면은 지난번처럼 조정을 줘도 요렇게 약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 나올 수도 있어요. 확 나올 수도 있는데 지난번 뭐 김정은 사망 소식처럼 이렇게 확 빼버리면 이번에도 반등 나오겠지 하고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나스닥이 만약에 확 빠지면 코스닥도 그냥 확 같이 따라갈 수가 있지만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내려가거나 혹은 마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주식들이 떨어지면은 우리 코스닥도 좀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 K바이오 뭐가 있었습니까? 시젠이라던가 혹은 진단키트 관련주 수출한다. 뭐 그 소식에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살아나면서 올라왔고 지금도 제약바이오 때문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셀트리온마저 뭐 이번에 치료제 개발한다, 백신 개발한다 해서 막 지금 주가를 올렸던 상황이라서 이런 거품들이 꺼지면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거품을 만들 것 같아. 이 거품이 꺼지려고 하면은 뭐 다음 거품하고 무슨 달고나 커피야? 뭐 램데시비를 갖다가 최근에 올렸잖아요. 램데시비를 갖다가 올리다가 이제 거품이 이제 좀 많이 빠지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지금 어때요? 어제도 빠졌죠? 어제도 마이너스 2.21 빠져가지고 램데시비르 뭐 긴급 허가 FDA 긴급 허가 되니까 5일 동안 계속 내리기만 하고 파미셀 상따하신 분들 눈물 나죠. 왜? 아니 어떻게 하루도 안 오르고 계속 내리냐고. 오늘도 내렸어요. 오늘도 파미셀. 오늘도 다른 지수 막 코스닥 반도체들이라던가 막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얘는 어제도 내리고 오늘도 내리고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따하신 분들 한 번도 수익이 1%도 안 났어. 근데 파미셀이라던가 이제 뭐 길리어드사가 좀 주춤주춤하니까 화이자 이야기하면서 이제 임상 1상 들어간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백신을 빨리 만든다고 해도 최소 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지금 긍정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코다리 씻고 끝.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기적적으로. 하지만 저는 그냥 백신 안 만들고 경계령을 계속 풀고 이제 럼프형이 이제 거의 다 풀었잖아요.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40개의 주를 경계 봉쇄령 풀고 사망자가 계속 나오든 말든 이제 다 완화해서 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풀고 난 다음에 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투표 때려가지고 브렉시트처럼 국민투표 때려가지고 바이러스에 그냥 여러분 굶어 죽을 겁니까? 아니면 일하다가 그냥 죽을 겁니까? 선택하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싸한 느낌이 든 적이 처음인데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풀리자마자 더 사망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꼬라지를 보면은. 그래서 봉쇄령이 한 번은 해도 이제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보시면은 슈팅이 다 10시 이전에 나왔어요. 제가 뭐 11시 때 슈팅이 나왔으면 공략을 하는데 아침부터서 너무 뛰어버리니까 솔직히 들어가기 겁나고 삼성전자는 아침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디커플링이 되니까 노리기가 좀 힘들더군요. 다 11시 이전에 슈팅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 이후에 공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급등한다고 안 따라 들어갑니다. 아침에 그냥 시초가에 때렸으면 먹었을 텐데요 하시는 분들은 결과론적이고 어제 영상 보신 분 있죠? 어제는 저는 11시 때 공략을 했는데 11시 때 어제 공략하신 분만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어제는 시초가부터서 이렇게 갭이 떴는데 5월 7일 같은 경우에 시초가부터서 이렇게 갭이 떴는데 여기서 사면은 고가라서 무조건 다 물렸고 이때 빠졌을 때 11시 반쯤에 빠졌을 때 샀어야지 무조건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다 어제는. 그래서 자기가 산 종목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수가가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는가가 중요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 때 막 ESN, ES텍이라던가 혹은 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이런 종목 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무조건 수익을 본 장이었는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동진 세미캠, ESN, ES텍, 뭐 유니테스트 다 오르고 시작을 했어. 다 오르고 시작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매매 패턴을 바꿔서 뭐 9시 매매, 뭐 10시 매매 이렇게 하면은 뭐 매매 규칙이 없는 거죠. 그냥 매매 규칙 없이 그냥 오늘 아침에 빨아 들어갔다 수익 봤을까요? 절대 못 봐요. 수익을 보려면은 오늘 아침 9시 20분에 막 산다고 해도 얼마 수익 봤어요? 이미 시초가부터 이 정도 떠 있는데 여기서 떠가지고 여기서 새우가 먹나 했더니 여기서 또 빠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금은 0.5%인데 수수료 뛰면 0.2%밖에 안 남아요. 이거 먹으려고 아침에 공략한다? 말도 안 되죠. ESN, ES텍 오늘 아침에 어땠어요? 아침에 쫙 올랐다가 빠져서 종가 저가로 가고 얘도 아침에 때렸으면 그냥 물리고 끝난 거고 유니테스트라던가 다른 종목도 다 빠졌단 말이야. 아침에 올렸다가 오후에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공략했으면 먹었다가 아니라 아침에 공략했으면 본인이 물렸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샀으면 되지. 여기서는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지만 그 앞에서는 거래량이 안 터졌고 여기서 사봤자 여기 얼마예요? 종가 보합이야. 안 돼. 여기서 팔았으면 모를까 그래도 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내려야지 오르는 해지 개념의 주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아침에 따라 들어가지 말라. 매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제 이런 종목 아침에 사신 분 없었겠죠. 상한가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럼프형이 또 자극을 하거나 우리 지수가 막 급락이 나와야지 오르는 해지 개념의 주식. 어제 아침에 사셨으면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12% 하락을 맞았을 거고 오늘 또 내렸습니다. 얘는 지수가 오르면 안 되고 이게 다음 날이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날이 없으면 베팅을 할 수 있지. 왜? 그 불안감과 공포감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어린이날이 있거나 혹은 근로자의 날이 있거나 그러면 하루 지나면 그 공포가 희석이 돼버려요. 이 희석은 남희석 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어제 햄버거 집에 소고기가 없어가지고 닭고기를 넣는다. 마니커. 아니 미국이잖아. 미국에 소고기가 없는 게 왜 마니커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나라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우린 국산 닭 혹은 브라질산을 선호하는 편인데 미국 패스트푸드에 닭 소고기가 없다. 그거랑 지금 우리나라랑 뭔 상관입니까? 어제 마니커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마니커 FNC도 오늘 하락. 그리고 오늘은 뭐 한국판 뉴딜 정책에 이 보안주라던가 그리고 다우기술 이런 애들이 막 올랐는데 와 개인분들 지금 뉴스 보고 다 들어가더군요. 이거는 오늘 왜 오르지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장중 매독에도 외국인 기관이 없었어. 봐봐 외국인 기관 한 번도 안 잡히고 있었는데 계속 개인분들만 사더군요. 근데 이 다우기술이나 이런 애들은 한 명이 상한가를 말고 위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명이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아니 다우데이터 갔는데요. 다우데이터야 갔지. 근데 이거 갖다 안 돼요. 이게 섹터 하나를 다 올리려면은 지난번 노랑풍선 때처럼 이야기해줬잖아요. 한 놈이 그냥 상한가를 말고 2등 주자, 3등 주자도 막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최소 20%, 25% 이렇게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되고 투심이 살아있어서 그 다음날에도 1등주가 뭐 점상을 가거나 아니면은 종가 고가 혹은 여기 상한가를 훼손 안 하고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등, 3등주가 얘가 단기 과열이 걸리면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탁 가는 그런 랠리 형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한 놈은 어떻게든 상한가를 보내든 종가, 고가를 보내놔. 얘 방탄주로 따지면 DPC.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냥 싹 다 빼버려. 어제 마니커 FNC 상한가 보내놓고 마니커 FNC 말고 마니커 자체는 시작하자마자 개파락 맞고 왜? 얘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얘가 상한가 갔으니까 매매 못하니까 얘를 샀는데 시작하자마자 개파락. 근데 얘는 상한가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또 하락.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 보안주 쪽에 지금 장난친 게 아닌가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올리려면 다 올리지. 올리려면 그냥 한 20% 30% 막 두 종목 세 종목 올리고도 남거든요. 시총이 너무 작아서 장난치려면 장난칠 수 있는데 휴네시온도 상한가 보낼 것처럼 해놓고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충분히 보낼 수 있었거든요. 봐봐, 얘 충분히 갈 수 있었어, 상한가까지. 근데 주춤주춤거리면서 안 보내. 27%에서. 한국전자금융도 VI 근처 막 올려놓고 한번 찍어놓고 그냥 쫙 빼버리는데 되게 느낌이 싸하더군요. 그리고 SNS 덱 대놓고 100원만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100주씩 샥 순식간에 던지는데 보자마자 얘 탈락! 얘는 어제 엊그저께 효자 종목. 하지만 오늘은 꽝! 예, 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어 실적 발표되고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제 이 영상이었죠. 삼성전자 이재용 사과문 발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영상에서 마지막에 정리해드릴 때 분명히 여행주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하나투어 실적 정말 최악이다. 항공기 운항이 안 되니까 면세점, 호텔, 카지노, 레저, 스포츠 그냥 다 지금 공략하지 말라. 2분기, 3분기는 더 안 좋을 거고 지금 적자가 저렇게 되면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다. 물론 회사가 문은 안 닫겠죠. 근데 호텔신라 오늘 보시면은 투심이 다 죽어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2%대 하락에 종가 역시 하락. 그리고 외국인 기관 먹튀. 어제 그래서 여기 수급 들어오는 거 지금 쇼커버링이다. 신경 쓰지 말라. 계속 이야기 해드리죠. 얘는 이제 좀 10만원 올라가면은 한호가에 500원일 때 그럴 때나 공략해야지. 지금 좀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롯데쇼핑, 이마트.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롯데 지주 이벤트도 있었지만 강성주주가 되게 많다. 롯데쇼핑이랑 이마트는 생필품이라던가 이런 거 좋아하는 강성주주분들이 많아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월마트 주식 사가지고 10년 가져가니까 수익 났었다. 그런 책 보고 감명받아가지고 편의점 주식이라던가 혹은 슈퍼 저런 쇼핑 관련주 막 사시는 분 많은데 이마트는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보세요. 여기 34만원까지 찍은 다음에 그 위로 한 번도 못 가고 계속 얘가 지금 2011년도부터 한 번도 안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3분의 1 토막 났고 롯데쇼핑도 보시면은 뭐 49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9만원이 됐는데 싼 게 아니라고. 얘는 뭐 이쪽에서 뭐 종가 고가로 마무리돼가지고 롯데 지주 관련 갈 때 같이 가고 그 다음 뒤로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 쇼핑 관련주는 지금 뭐 면세점이라던가 백화점에 5월 황금 연휴 때문에 쇼핑이 막 살아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봐봐. 황금 연휴 보복 소비 폭발, 백화점 아울렛 명품 리빙 매출 급증. 이거 해봤자 뭐하냐고. 지금 4일 매출 나와봤자 뭐합니까. 지금 2분기 4월달 꽁쳤죠. 그리고 5월달 이제 6월달 남았는데 그 중에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매출을 소비한다고 합니까.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5월달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되는데 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다음 추석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매출이 이만큼 찍히기가 매우 힘들죠. 지금 국제 여객 98%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면세점 이쪽은 좀 아닙니다. 롯데쇼핑은 면세점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롯데쇼핑에 면세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가 막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니까 이렇게 위로 막 꼬시는데 얘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올라도 결국에는 종가에 다 빼버리는 거 보시면은 다른 종목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팍 오른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어. 근데 그냥 쓱 빼버리고 오늘 지수 자체가 좀 롤러코스터였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가 1시 이후로 쫙 빼버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았는데 코스닥도 코스피가 밀리니까 쫙 빠지다가 종가에 다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서 오른 거지. 보세요. 여기 기관들 들어오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돼. 개인만 계속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관이 덜 팔거나 혹은 매수로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지 우리 지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외국인은 진짜 계속 파니까 정말 찜찜하기도 한데 그래도 기관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종목을 여러분이 계속 노리는 게 좋아요. 기관. 외국인은 좀 성심이 못 됐어요. 성심당 사람인가. 그리고 저는 오늘 뭐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되게 우울하고 암울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자영업자분들이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배드민턴이라던가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 배드민턴 숍이라던가 혹은 스포츠 숍을 가면은 문이 잠겨 있고 장사를 안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배달의 민족 배달이라던가 투잡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다?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도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문을 다 닫았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코치님들 그리고 센터 직원, 용역 청소부라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자 신세가 돼 있는 상황인데 보통 투잡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센터에서 수강생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샵도에서 이 코치나 선생 갔다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보너스도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월급 혹은 이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보통 스포츠 샵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여기서 못하지. 그리고 스포츠 샵 같은 경우에는 축구든 농구든 뭐 배드민턴이든 운동을 해야지 다른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누군가 운동을 해야지 신제품을 만드는데 지금은 신제품 개발도 해도 안 나오고 있고 스포츠 센터 자체가 잠겨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1월부터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부산 기준으로 하면은 1월 달부터 저기 심정지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지금 다 백수인데 5월 달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서 되게 힘들다. 힘든데 어제 제가 이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배드민턴 라켓 줄이 끊어져서 이분들한테 이 라켓 줄을 좀 갈아달라고 맡겼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장사를 안 하잖아요.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점심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아침 일찍 좀 와서 찾아가래요. 배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잠깐 보다가 스포츠샵 하시는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간 것까진 좋은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한 가지 사고가 났습니다. 차 사고가 났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이렇게 차가 있으면은 차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문을 닫는 순간에 제가 이제 휴대폰 충전지죠. 이 충전기하고 충전기 선을 안쪽에다 놓고 와가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손을 집어넣어서 막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이 닫히는 속도가 더 빨라서 제 손가락이 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비슷한 사고로 인해서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1년 동안 운동도 못하고 되게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이 있는데 지금 또 손가락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 문틈에 손이 깔린 게 아니라 이번에는 더 황당했습니다. 바로 해외 직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다쳤어요. 이렇게 택배가 왔거든요.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 저는 그냥 빨리 이거를 뜯으려고 이 박스 속에 아무것도 없겠지 생각하고 주먹으로 이 가운데 부분을 때려가지고 홈이 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잡아 당겨가지고 꺼내자 생각하고 주먹으로 그냥 택배 가운데를 팍 때리니까 아마존 애들이 이쪽 위에다가 뭐 합판 같은 거 올려놨어요. 합판인가 골판지 같은 거를 한 3중 추돌 방지 포장을 해놨더군요. 그래가지고 합판이 3개가 있는데 주먹으로 그냥 그걸 팍 쳤다가 엄지손가락이 그냥 뒤로 휘어져가지고 작년에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지금 손가락 인대가 또 다쳐서 또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약국 가서 약도 먹고 뭐 하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매매가 망했어요. 매매를 안 했죠. 정확히 말하면. 아침에 저 상황에서는 도저히 멘탈이 나가서
예, 매매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손가락 다쳐가지고 1년을 고생을 했고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배드민턴도 못 쳐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그래서 지금 운동 관련주인 뭐 이런 휠라홀딩스라던가 나이키 이런 애들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똑같죠? 스포츠 경기가 안 열리고 스포츠 용품, 스포츠 브랜드 옷 누가 삽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손가락이 다쳐서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어쩐지 제가 이번 달 너무 그냥 매매도 잘 되고 너무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방심하니까 이렇게 진짜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문 닫히다가 손가락을 다치니까 지금 정말 당황스럽고 하필 지수가 괜찮은 날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다우지수에는 실물 경제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마트라던가 항공주, 여행주들이 모두 다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기간에는 다우지수가 나스닥에 비해서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 등 기술주 위주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다리 식구에 영향이 적어서 원활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도 기술주가 많이 편입된 주식을 매매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오늘 실적이 발표된 카카오처럼요. 자, 두 번째,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수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 지수가 나온 다음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과연 경제지표가 나온 뒤 어떠한 인터뷰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 잘 지켜보도록 하죠. 또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김창기님, 비올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